스피릿 항공의 무더기 비행 취소 사태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4일째 공항에 발이 묶여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 전역의 대학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동참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가짜 백신 접종 카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악관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만 입국을 허용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방문객들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9월 말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미국은 부스터샷과 백신 기부는 동시에 가능하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스피릿 항공이 악천후와 인력 부족, IT 시스템 부작동 등의 문제로 오늘 또 항공기 운항 수백 편을 취소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4일째 공항에 발이 묶이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국제공항의 출발 대합실. 스피릿 항공의 무더기 비행 취소 사태로 이른 아침부터 LA를 빠져나가려는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항공편 취소가 이어진 지 오늘이 벌써 4일째. 전국 공항 곳곳에선 여행객들의 발이 완전히 묶였습니다. It's my third day here. I was on Spirit. We got canceled Saturday. We got canceled Sunday. It's our vacation. So I'm on it, trying to get on again. Told me, okay, it's only $150 that I can give you for one hotel. You have to do it online. There's not a hotel here that around $150. I mean, if I want to, I don't have a car right here. I don't live here. 남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악천후는 물론 기계적 결함 등으로 오늘도 상당수의 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예정됐던 항공기 운항의 60%인 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격히 불어난 여행 수요도 비행 취소 사태에 한몫했습니다. 조종사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항공사 측이 급증한 여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62,000 passengers with canceled flights, nearly 50,000 of them because they didn't have the pilots available, trained, and ready to roll. 스피릿 항공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체 인원을 투입해 운항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 며칠 동안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여행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대학가에서 가짜 백신 접종 카드 거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대학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내리면서 가짜 접종 카드를 찾는 사람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건데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내려진 대학 당국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학가의 백신 접종 증명서 거래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학생들 사이에서 가짜 백신 카드 사는 법과 학교에 제출한 경험담 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It is really disturbing the lengths that some students are willing to go to subvert the university requirements, and these students are going to be able to subvert the regular testing while also not being protected from the virus. 가을 학기 개학을 2주 앞두고 미국 대학 600여 곳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린 상황.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학교 출입과 수업이 제한되는 만큼 가짜 백신 카드 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카드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데 CDC가 발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매우 흡사하지만 개인정보와 접종일 등을 적는 칸이 비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부터 많게는 $200입니다. The type of people who would fake a vaccine card are the type of people who, might go to parties and get COVID. So absolutely, that's the group that I think should be tested weekly. 보건 전문가들은 변이 확산이 심각하다며 대학 내 또 다른 감염을 막기 위해선 백신 카드 진위 여부 확인 등 대학 당국 차원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ybody is out there trying to get around the testing requirement, that's really something that should be dealt with severely by any university.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측은 백신 접종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 명예규정 위반이며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내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백악관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만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모든 외국인이 대상인 만큼 한국 역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백신 접종 완료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방문객들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입국 제한 조처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캐나다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 방문객들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악관이 구상하고 있는 이번 방안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봉쇄가 아닌 새로운 여행 재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취지로 궁극적으론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백신 접종자의 입국 허용 등 검토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항공사 등과 논의를 이어가는 등 구체적인 정책 이행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어린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소아과 학회가 미 전역 49개 주와 각 도시의 코로나19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어린이 감염자 수가 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Up to about a month ago, the numbers were bare minimal, were maybe less than a couple a week, if at all. They almost went down to zero in the practice. And then we have since then been seeing, escalating numbers, almost doubling and tripling every week. 이는 전주보다 3만 3천 명 늘어난 것으로 한 달 동안 무려 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연말쯤이나 돼야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사이의 백신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부스터샷 접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9월 말까지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HO is calling for a moratorium on boosters until at least the end of September to enable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of every country to be vaccinated.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공급된 백신은 모두 40억 회 맞을 수 있는 분량. 하지만 80% 이상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습니다. 저소득 국가에 사는 35억 명은 아직 백신을 단 한 차례도 맞지 못했습니다. WHO는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자 나라만 백신을 맞는다면 변이가 확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의 결정이 나오면 미국은 3차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과 미국인에게 3차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상충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e FDA decides that boosters are recommended for a portion of the population, to provide those as well. We believe we can do both and we don't need to make that choice.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추가 백신 물량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미 10만 명이 3차 접종을 마쳤고 독일과 영국도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까지 5억 회분의 백신을 세계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임시 수용시설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은 멕시코로 추방할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뤄지며 미국 정부는 한 차례 투약으로 접종이 가능한 존슨앤존슨 백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관 이민 단속국 아이스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용자 중 30%가 접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21만여 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이는 월간 기준 21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뉴욕에 이어서 LA시도 식당과 헬스장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식당과 술집, 헬스장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입장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과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LA 시내 각종 실내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1회의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페럴 의원은 LA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안전할 자격이 있고 백신은 가장 효과적인 보호 수단인 만큼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어떤 조례안도 협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16일부터 실내 시설에서 종업원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에서 90대 한인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쯤 사우스 LA 유니버시티 공원 인근 도로에서 보행기를 이용해 길을 걷던 할머니가 후진하던 픽업 트럭에 부딪혀 쓰러졌고 도로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바로 차에서 내려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지만 3분 뒤 다시 트럭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는 3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91세 김순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용의자 검거를 위해 현상금 $50,000를 책정했으며 주민들에게 관련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사우스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가운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만큼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발열과 두통, 메스꺼움,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뇌염과 마비,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18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9% 정도가 합병증으로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동안 휴가를 가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알래스카 항공이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7일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발하는 여객기 요금을 왕복 $200 미만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편도 기준 LA에서 샌프란시스코는 $39, LA에서 호놀룰루는 $99 등 현재 500개 이상의 항공편 판매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120개 이상의 공항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세일은 내일 밤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 대비한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의 주가가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오늘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50.4% 오른 $70.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주가 폭등은 유명 투자자인 캐시 우드가 어제 420만 달러 상당의 로빈후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매수를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타 분석가나 유명 주식 커뮤니티 등이 로빈후드와 같은 성장주에 큰 혜택을 준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로빈후드는 지난주 상장 당시 최하단 수준의 공모가를 책정받는 한편 첫날부터 8% 이상 하락하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경선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과열을 우려하면서도 역대 최대 규모 선거인단이 모집되는 등 흥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발표 하루 만에 맞불을 폈습니다.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해 신도시를 조성하고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추미애, 박용진 후보도 경쟁하듯 기후 대책과 청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탄 발전소 신규 구축은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 발전소 폐지의 속도도 앞당기겠습니다. 7년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정책 공방 모두 치열해진 가운데 2차 토론에선 1, 2위 간 신경전이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작심한 듯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몰아붙였고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실정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이 정책 추진하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시고 묵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한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충청의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을 옮겨 신수도권을 조성하고 김두관 후보는 전국을 2개 특별자치도와 5개 메가시티로 나누겠다는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선거인단 마감 결과 약 186만 명이 지원했다며 이 추세라면 지난 대선 때의 214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원장직 사퇴 37일 만인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문 행보를 이어갔는데 최근 잇단 구설수에 방역 수칙까지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의 절반 이상을 현 정부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했다, 국민을 분열시켰다, 헌법 가치를 망각했다고 각을 세우며 감사원장 사퇴와 출마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 정책 재검토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헌법을 가장 잘 지킨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꼽기도 했지만 사회적 약자 대책 등 일부 현안들에 대해선 준비가 안 됐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드루킹 사건 관련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는 반문 행보를 이어갔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도 채 2분도 안 돼 자리를 떴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협의 통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최근 잇단 구설수에 이어 지난 2일 국민의힘 103명의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닌 것도 사전 방문 신고도 없이 층간 이동 제한을 무시해 국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거란 지적까지 나오자 윤석열 캠프 측은 곧바로 인정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8명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쪽방촌에 모여
물과 삼계탕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 직후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불참을 지적하면서 이러면 원팀 경선이 되겠느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의 4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34.9명으로 직전주보다 7.2명 줄었고 비수도권도 509명으로 직전주보다 43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불안한 정체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감소세로 바뀌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수가 감소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노력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의 영향으로 이동량이 직전주보다 증가한 게 변수입니다. 3차 유행 막바지이던 지난 1월 초와 비교하면 30% 이상 이동량이 많아졌습니다. 휴가철이 끝나면서 지방에 갔던 분이 올라오실 거기 때문에 다시 수도권이 좀 늘 수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만일에 방역이 좀 완화가 되면 또 급격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오는 8일 끝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거리두기의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 제한을 풀 경우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장례가 산악 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산에서 밤을 지새고 구조를 요청했던 김 대장의 마지막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구조 요청. 스캔트에 구조 요청. 지난달 18일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 완등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새벽 5시 55분 국내 동료에게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꼴이다 꼴. 꼴에서 지금 보고 있어. 잘했다가 그럴 수 있게끔 주변 기도를. 그리고 대원 경기장이 나오는 것도 대원이. 장비와 구조대원, 무전기를 요청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필사의 구조 요청은 결국 김 대장의 마지막 목소리로 남았습니다. 몸은 괜찮고? 엄청 추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요. 오케이. 뒤늦게 헬기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김 대장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가족들은 수색 중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김 대장의 생전 뜻에 따라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보름 만에 차려진 분향소엔 아직 김 대장을 떠나보낼 수 없는 가족들의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동료들하고 즐겁게 살아. 영원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등반 중 10손가락과 손목을 잃었지만 재기에 성공했고 장애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에 오른 김홍빈 대장. 제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들 루드피크 루트는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지만은 그래도 이걸 극복하고 정상에 꼭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의 업적을 기려 체육훈장으로 최고 예우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도전을 이어가겠다던 김 대장의 장례는 오는 8일까지 산악인장으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체코에서 고속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의 열차 2대가 선로 위에 멈춰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쯤 체코 서부에서 승객을 태운 고속열차가 마주오던 근거리 노선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민현에서 프라하로 향하던 고속열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이 매우 심각해 체코 당국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60번째 생일을 맞아 대규모 생일 잔치 계획을 밝혔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해 잔치를 대폭 축소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애초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급 휴양지에서 수백 명을 초대해 생일을 자축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일각에서 행사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잔치는 코로나19 관련 공공지침과 안전조치가 내려지기 몇 달 전에 계획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생일 잔치를 가족과 소수의 지인들만 참석하도록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에선 서민들의 주식인 발라디 빵의 가격 인상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현지 시간 3일 LCC 이집트 대통령이 한 식품 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십 년간 동결됐던 빵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집트 정부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빵값 인상을 시도하는 건 1977년 이후 무려 44년 만입니다. LCC 대통령은 빵 20개를 담배 1개비 가격에 팔다니 믿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발라디 빵은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당 3.7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은 물가 인상 대상에서 빵은 제외하라는 입장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도쿄 올림픽 승마 장애물 경기장에 진짜 장애물이 등장해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말도 논란 스모 조각상입니다. 지난 3일 도쿄 올림픽 승마 장애물 경기장. 실물 크기의 스모 조각상이 눈에 띄죠.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코스마다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배치한 겁니다. 문제는 이 조각상이 잔뜩 몸을 웅크린 채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훈련받은 말들도 겁을 먹고 있다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승마 선수들이 장애물을 넘는 말이 겁먹지 않게 수년간 훈련하지만 이런 조각상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각국의 선수들은 조각상이 사실적이라 으스스하다라거나 시선을 빼앗긴다는 불만을 드러내며 말들도 조각상을 보고 놀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장애물 주변에 밝은 조명과 벚꽃 장식도 경기를 방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기 방역 규정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표시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스크 거부 난동, 호신술로 막는다입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기내 승객들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 교통안전청이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중지했던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호신술 무료 강좌를 재개한 겁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지만 이미 몇백 명의 승무원이 등록할 만큼 인기라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승객들이 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승객이 기내에서 항공법과 항공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3,000건 이상이었다는데요. 그중 76%가량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과 관련이 있다고 연방항공청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의자에 꽁꽁 묶인 승객이 있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승무원 성추행하다 의자에 묶인 남성입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마이애미로 향하는 여객기 안. 한 남성이 의자에 꽁꽁 묶여 있는데요. 현지 시간 4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맥스웰 베리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신 뒤 기내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여자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남자 승무원과 몸싸움까지 했다는데요. 결국 남자 승무원이 나서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력 접착 테이프로 묶어버린 겁니다.
SNS를 통해 영상이 퍼지자 해당 항공사는 문제의 승객이 여성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다른 승무원에게는 폭행을 휘둘렀다면서 경찰에게 남성을 보낼 때까지 그를 제지해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남성은 마이애미에 도착 후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한 판사가 의문의 뺑소니 사고를 당해 논란이 됐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도 판사 보복 피살 용의자만 200여 명입니다. 지난달 28일 인도 동부의 갓길에서 달리기에 나선 남성의 모습인데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3륜차가 그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숨졌고 사고 차량은 현장을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처음에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판단했는데 사건 현장을 담은 이 CCTV를 통해 고의성이 확인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바꿔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판사가 강력 살인 사건을 전담한 판사로 알려지면서 보복 피살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데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판사 사망 사건 용의 선상에 200여 명을 올려놓고 신문을 벌이고 있지만 사건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대한 위협이라며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포유류의 털을 쏙쏙 뽑아가는 박새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간 큰 박새의 털 도둑질입니다. 곤히 잠든 여우 등에 내려앉은 작은 새.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여우 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만들 때 주로 동물의 사체나 떨어진 털을 활용하는 박새인데요. 살아있는 동물의 털도 수집하는 독특한 행동이 포착된 겁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생태학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에 살아있는 동물의 털을 뽑고 있는 박새 영상 40여 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박새의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했더니 9건의 기존 연구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조류 관찰자들이 포착한 영상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박새는 개와 호적, 심지어 사람까지 털 훔치기 대상으로 삼았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까요? 둥지 보온이 목적입니다. 털을 얻을 때 겪는 위험보다 새끼를 길러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많아 진화한 행동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 또한 포유류의 냄새가 나는 털로 둥지를 만들면 천적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온대기후에 서식하는 새들에게서 이런 행동이 흔하게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